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한 장면이 유럽 축구 전체의 시선을 바꿔놓는 순간이 있듯이 그날도 그랬습니다. 경기 직후 스페인 마드리드 발데베바스 훈련장에 마련된 공식 인터뷰룸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들어서자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감독은 손에 쥔 물병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잠깐 주변을 둘러본 다음 뜻밖의 이름 하나를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나는 오늘 밤 양민혁이라는 선수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인터뷰룸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고 몇몇 기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레알 감독이 왜 저 이름을 이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으며 감독은 마치 오래전부터 머릿속에서 준비해둔 말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봐왔고 매 시즌마다 다음 스타라는 이름표를 달고 등장하는 유망주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는 두세 장면만으로도 이건 진짜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양민혁은 바로 그런 느낌을 준 선수입니다. 여기서 감독은 단순히 칭찬을 던지고 끝내지 않았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먼저 압박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축구가 얼마나 잔인한 스포츠인지 특히 어린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부터 짚었습니다. 유럽에서 어린 선수에게 가장 잔인한 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경기장은 크고 상대는 빠르고 관중은 냉정하며 결과는 즉시 평가로 돌아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어린 선수는 공을 피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순간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죠. 그런데 양민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공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듯 보였습니다. 감독이 말한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순간을 읽는 기다림이었고 그는 손으로 공간을 그리듯 제스처를 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본 장면에서 그는 수비수 둘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지키는 방식이 아주 성숙했어요. 상체로 가짜를 주고 발목의 각도로 템포를 바꾸고 무엇보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지배하는 선수의 시선이었죠. 그러자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감독님은 그 장면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기술입니까? 결단입니까? 라고 물었고 감독은 고개를 젓으며 둘 다라고 말하는 대신 더 날카로운 표현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결정의 속도입니다. 좋은 선수는 기술이 좋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기술을 언제 쓰는지 압니다. 그런데 톱클래스는 0.5초 안에 결정을 끝냅니다. 양민혁은 정확히 그 0.5초의 선수였습니다. 감독은 여기서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다시 끌어당겼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강조하며 서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골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골이 나온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인지.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팀은 흔들리고 경기장은 소음으로 가득하고 심판의 휘슬이 언제 울릴지 모르며 공을 잡는 순간. 실수하면 모든 비난이 그 선수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린 선수는 보통 공을 돌리거나 시간을 벌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려고 하지 않았고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여기서 인터뷰의 핵심 포인트를 던졌는데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비교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장면에서 한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잠깐 줄어든 듯한 찰나에 감독은 미소를 아주 작게 지으며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손흥민이요. 인터뷰룸이 술렁였고 감독은 곧바로 오해를 차단하듯 손을 들어 덧붙였습니다. 그를 손흥민과 동일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는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세계 정상급 공격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피드도 기술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압박 속에서 더 차분해지는 멘탈입니다. 손흥민은 큰 순간에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슈팅 직전에 호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양민혁에게서 그 안정감의 씨앗을 봤습니다. 감독은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게 왜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중요한지까지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큰 경기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엘 클라시코, 우승 경쟁, 그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만 보고 선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박을 먹고 잘하는가 아니면 압박에 눌리는가를 봅니다. 양민혁은 전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양민혁의 움직임을 공격수의 문법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단순 팬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감독다운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는 방식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방향을 상대 수비의 중심선과 반대로 놓고 수비의 다리가 벌어지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가장 낮은 탄도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지만 동시에 훈련의 결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나오는 본능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반복이 만들어낸 반사입니다. 감독은 그 말을 하며 마치 본인이 직접 훈련장에서 본 것처럼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고 기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감독님은 양민혁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무대에서도 통할 재능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감독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축구의 현실을 먼저 말하며 무게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르죠. 레알 마드리드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선수의 현재만 보고 미래를 단정하는 것. 특히 어린 선수는 한 달 만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성장의 방향이고 속도입니다. 내가 본 양민혁은 방향이 아주 좋았고 속도가 빠를 것 같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 칭찬을 현실적인 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능은 많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드뭅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태도를 봤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의 세리머니가 아니라 골을 넣기 직전의 태도, 공을 잡기 전에 이미 준비된 태도, 그게 선수의 본체입니다. 여기서 감독은 갑자기 레알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레알 마드리드의 철학으로 연결했고 그 덕분에 이 발언이 단순 립서비스가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 말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선수에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경기의 흐름이 어지러울 때도 자기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경기의 소음 속에서 자기의 리듬을 지키는 것. 레알에서 뛰는 선수는 모두 그걸 합니다. 그리고 양민혁이 그걸 할 수 있는 선수인지 나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점점 뜨거워지자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럼 레알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자 감독은 웃으며 말을 아꼈지만 그 아끼는 말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더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존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유럽의 큰 클럽들은 이제 더 이상 이름값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한 장면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선수입니다. 감독은 다시 손흥민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 선수가 왜 유럽에서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까지도 짧게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에게 의미 확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단히 성실하고 집중력이 높고 무엇보다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손흥민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이 만약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는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은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도 중요한 순간을 결정해버리는 선수라며 양민혁의 상징성을 키웠고 말해 방향을 한 골에서 한 선수의 스토리로 완전히 확장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완벽한 선수보다 완벽해지기 직전의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한 번의 성공이 자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민혁의 장면은 그런 폭발의 신호 같았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감독은 오히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의 결론을 정리했는데 그 결론은 아주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유럽 축구는 한 명의 선수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양민혁. 그 이름은 앞으로 더 자주 들릴 겁니다. 그리고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런 선수가 좋아요. 큰 순간에 작아지지 않는 선수. 큰 순간에 더 커지는 선수. 양민혁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는 끝났지만 이 한 번의 언급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기준의 인정처럼 남았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라는 상징적인 입에서 손흥민이 떠올랐다는 말까지 나온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한 선수의 미래를 예고하는 프리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골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골이 나오기까지의 공기와 그 공기를 이겨낸 한 선수의 태도이며 압박 속에서 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눈빛이고 수비 2명 앞에서 시간을 계산한 침착함이고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가장 정확하게 실행해낸 결정력이며 바로 그 모든 것이 모여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공개석상에서 이름을 꺼내며 극찬한 그 선수, 양민혁은 정말 손흥민처럼 유럽의 큰 무대를 지배하는 공격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흥민과는 또 다른 결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다음 편에서 양민혁의 움직임을 장면별로 더 깊게 뜯어보며 왜 레알 감독이 그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